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은 이란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또 확대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란 당국이 어쨌건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례를 치러야겠죠. 이 장례식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동, 시아파뿐만 아니고 순위파, 아니면 서방 국가, 심지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것을 다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태가 다 외부의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서 증오와 폭력을 돋구는 그러한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슬프고 좀 다급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란 대통령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접경 지역,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 요 사이에 보면은 댐을 이제 하나 건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식에 이제 참석을 하러 이제 강요들하고 같이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이제 외무장관 압둘라한도 장관도 사망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사고로 허무하게 사망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종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상이변 또는 조종사의 실수 등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는 항상 많은 여러 가지 갈등 요소, 그 갈등의 또 핵심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음모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안 좋은 기상 상황에서 굳이 비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게 이제 내부에 의한 음모다, 또는 외부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서 첩보기관이 했던 음모 아닌가, 여러 등등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 아마 앞으로도 확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란이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81년부터 이제 검사 생활로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한 분이죠. 사실 불명예스럽다면 불명예스러운, 본인은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테헤란의 도살자.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88년에 이란은 대대적인 정치범 숙청에 나섰습니다. 명분은 좋았죠. 이라크와 붙어먹은, 이라크에 부역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단한다 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세고 컸죠. 약 5천 명 정도를 이제 5분짜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졸속 재판이었는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라이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 보수파 이런 이제 이미지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2010년대 전후에서 몇 차례 이란의 이제 민주화 시위 등이 있었을 때 강경 진압, 탄압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지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이제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처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2021년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임기 4년의 대통령이니까 내년까지 대통령 임기를 이제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2021년 당시에 대통령 그 선거의 투표율이 48%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는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던 거죠. 즉 많은 국민들이 찍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표현하면서 기권을 했고, 그 덕택에 가장 낮은 투표율로 대통령이 된 불명예스러운 경력을 안고 있는 사람이 이 라이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라이시 대통령이 승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 이란 편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온건파로 출마할 법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다 자격 없음, 혁명정신 위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쳐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은 라이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대통령의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좀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 높아지고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자리보다도, 사실 이란은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보다도 그 위에 있는 라흐바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넘버원이죠. 라흐바르로 가는 거 아니냐, 즉 3대 라흐바르로 취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향후 선거는 이제 50일 이내에 치러지도록 이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행을 이제 하게 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헌법수호위원회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기관에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이제 뭐 가디언 카운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슬람 율법 전문가 6명, 그다음에 법학자 6명 해서 총 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과거에 이란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율법 전문가는 최고 종교 지도자인 라흐바르가 임명하고 그다음에 법학자 같은 경우는 이란의 대법원이 추천을 하면 이란의 의회가 동의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임기는 6년, 뭐 3년마다 절반씩 교대되는 이런 구조인데 뭐 헌법수호위원회 이러면 대단히 이제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뭐 그런 역할, 그다음에 플러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란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접 보통선거 선출이고요. 이란의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걸쳐서 연임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1년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일단은 보수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쪽에 이제 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양대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쉽게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되면 누가 승리할 것 같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 의회 의장이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2021년에 선거 당시에 이 라이시 대통령 기지를 선언을 하고 출마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 차례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텐데 마침 상황이 또 이렇게 된 만큼 아마 출마 가능성,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란은 지금 좀 혼돈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이 이제 혼돈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라흐바르 최고 종교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라흐바르 같은 경우는 이제 88명, 8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에서 선출이 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이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8년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의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 라흐바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2대가 지금 이제 알리 하메네이죠. 89년부터 현재까지니까 몇 년인가요? 35년 정도를 지금 이제 통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메네이 같은 경우가 39년생이세요. 3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이제 85세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은 고령입니다. 그리고 2014년을 전후해서 뭐 전립선 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관련돼 있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 처음으로 이제 어떤 질병과 관련돼 있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후계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후계자가 누구냐를 둘러싼 이란 내부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사람으로 이제 압축이 돼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누군지는 여태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오늘 뉴스의 주인공인 이제 라이시 대통령,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2대 라흐바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에 이제 왼쪽이 현재 그 알리 하메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 이제 모즈타바 하메네이죠. 이렇게 되면 족벌 세습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즈타바가 라흐바르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족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은 이제 치워진 그런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30년 아버지가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된 이후에 69년생인가 그래요. 69년생이니까 아버지가 그 알리 하메네이가 라흐바르로 올라간 게 89년 정도였으니까 한 20살 때부터 아버지가 최고 지도자였던 셈인 거죠. 그래서 꽤 젊은 시절서부터 이란의 핵심적인 무장 집단이죠.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산하에 가장 극렬한 많은 민주 인사들을 이제 박해를 해왔던 바사지 민병대, 여기 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모든 게 비공식이에요. 이 모즈타바는
단 한 번도 공식 직함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퀘스천인데 어떻든 정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총괄 책임을 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즈타바 같은 경우는 2005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미디네자드 대통령 상당히 이제 강성파였죠. 강성의 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도 당시에 이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거가 상당히 이제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모즈타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즈타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국민들로서는 좋아하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세습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의를 박해하는 일을 진두지휘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지금의 하메네이,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데 이게 세습이 맞냐라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래서 후계 논의가 상당히 지지분신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모즈타바 쪽으로 권력의 추가 확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 라우바르로 만약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란 국민들의 어떤 대대적인 반발이 발생할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혁명수비대, 바사지 민병대 이런 쪽하고 이란 국민들의 또 충돌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손이 안 가겠죠. 이게 우리 율법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군 쪽에서의 지지를 받아서 무장 세력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최고 권력자로서 모즈타바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 양쪽에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는데 힘이 혁명 수비대 쪽으로 쏠리는 즉 선군 정치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은 이란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또 확대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란 당국이 어쨌건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례를 치러야겠죠. 이 장례식 때 어떤 포지션,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뭐 시아파뿐만 아니고 수니파 아니면 뭐 서방 국가, 심지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도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것을 다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태가 다 외부의 누구 탓이다라고 하면서 증오와 폭력을 돋구는 그러한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건 장례식이라는 모두가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평소 얼굴 안 비치던 사람도 얼굴을 비추는 그러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폭넓은 자세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란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이 크게 열리는 그러한 순간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음모론, 뭐 강경 일변도 이런 식의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증오 대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상당히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그 자체보다도 라이시 대통령 이후에 이란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갈지를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라이시 대통령 사망 소식을 처음에 접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의 운명은 참 이런가라는 좀 안타까움, 좀 역사는 반복되나? 라는 좀 답답함도 사실 느꼈습니다. 과거에도 그 첫 번째 라우바르죠. 호메이니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 후계 구도가 한바탕 요동이 치면서 2대 라우바르인 이제 알리 하메네이가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란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몬타제리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랜드 아야톨라 몬타제리라고 불리셨던 분입니다. 그랜드 아야톨라라는 이 표현은 이제 신의 위대한 징표 그러니까 신이 내린 최고의 종교 지도자한테 쓰는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최고 종교 성직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2009년 12월 19일 날 사망을 했는데 1922년생이니까 꽤 이제 오래 사셨죠.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슬람 혁명의 핵심 그 자체인 호메이니의 최고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메이니가 해외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는 사이에 이란 내부에서 온갖 박해를 감내하면서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몬타제리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호메이니 같은 경우도 후계자로 일찌감치 지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지 한 4년 만에 몬타제리 같은 경우는 호메이니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옆에 작은 사진으로 이렇게 같이 항상 이제 게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실질적인 후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몬타제리 같은 경우는 그냥 호메이니가 너가 지도자, 후계자 이렇게 지명하는 거 말고 헌법에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에서 이제 1985년 공식 후계자로 이제 추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몬타제리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성 있는 혁명을 주도했지만 혁명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던 그러한 좀 유연성 있는 혁명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자, 우리는 이슬람 혁명을 했어. 그런데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슬람은 계속 강해지고 공화국은 어디 갔냐라는 비난을 계속했던 거죠. 즉 혁명 정신은 점점 희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1988년부터는 이제 개방 정책을 이제 강조를 하고 혁명 이념을 다시 열어놓고 폭넓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이시, 테헤란의 도살자 이런 사람하고는 가장 극과 극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몬타제리가 계속 호메이니에 대한 이제 반발, 비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1989년 3월에 호메이니가 몬타제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몬타제리가 모든 직위에서 사임을 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임했다기보다는 실각을 시킨 거죠. 내려간 거죠. 그래서 1989년 3월 달에 이제 실각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점은 3개월 후인 6월 달에 호메이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후계자로 다들 생각했던 몬타제리가 실각을 한 상태에서 호메이니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도 아니었던 즉 그랜드 아야톨라도 아니었던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게 됐던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몬타제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슬람이 너무 급진화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양반은 이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가택연금에 이제 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는 만약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몬타제리 이분이 2대 라흐바르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란의 역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또 한 번의 비슷한 것이 반복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더불어서 지금 중동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급변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우디의 국왕이신 알 사우드 국왕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이시죠. 만 88세 거의 90세가 다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폐렴에 걸려서 입원한 상태라고 사우디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집안에 어른 계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이 폐렴이다. 이거면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빈살만 있으니까 그다음에 후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후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신내각 지난 10월 달에 하마스의 공격 이후로 거국 내각이 이제 건설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한 축이던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제 최후 통첩을 지금 날렸습니다. 즉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빨리 플랜을 내놔라. 6월 8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나는 사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신내각은 이제 네타냐후, 간츠, 갈란트 이 3인의 합의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세 축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간츠 같은 경우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제대로 될까? 네타냐후 총리가 또 다른 꼼수를 부려서 상황을 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막 하던 차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중동의 정세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